이 베개 소리 들어오는 거 봐라. 아, 이놈의 거. 어이, 다스베이더 또 셨네. 아. 그래서 우산으로 해서 가야 되겠다. 개성에서 지금도 소주를 그렇게 부릅니다. 맞아요. 그 몽골 그 원정대가 주둔했던 곳들, 뭐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제주도. 네, 제주도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안동 역시 개성, 이렇게 세 군데가. 오늘 쪽으로 가냐? 나 왔던 길에 돌아가지 뭐. 아, 또 이것도 R로 시작하네요. 알람빅이라고 위스키든 뭐 보드카든 다 증류하는 기계, 그 원천 그 증류기를 알람빅 증류기라고 하거든요. 알람도 혹시 거기서 연유한 겁니까? 거기까지 모르겠어. 알람이라니요. 여기서 말을 얹으려고 하는데 어쩌봐. 아니 일단 얹어. 시간 댓글에 또 한번 저격당할 것 같아서 쉽지 여기까지 아, 그 소주를 만드는 증류기를 몽골에서 새로이 좀 더 이동이 편하도록 만든 게 소주꼬리. 그래서 지금 우리는 토기 메시 인터컴 종료. 소주꼬리가 발달이 돼 있는데, 우리가 마침 그런 기술이 그때 있었습니다. 뭐 고려 청자 보시듯이. 그래서 우리는 그런 토기로 만들고, 다른 데서는 보통 굴이나 동으로 만들죠. 몽고 얘기하니까 그 생각도 언뜻 나네요. 몽고 간장. 몽고 간장은 마산의 몽고 마산입니다. 간장. 네네네네. 그 우리가 그때 들어왔을까? 그것도 설마? 그거는 그 스토리를 차용한 건데, 그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오. 안동에서 일본까지 이제 몽골이 정벌을 간 거잖아요. 네. 근데 몽골이 사실 안동은 병참 기지로 사용한 거고, 실제로 배를 띄우려면 그 포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마산 하포에서도 이제 그 해군 기지 느낌이죠. 그런 기지가 있었는데, 물이 워낙에 중요하니까 그 몽고정, 그러니까 몽고에서 운영하는 그 우물들이 몇 개 있었습니다. 그거를 끝까지 지키고 떠났는데, 그 우물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그 옆에다가 관장 회사를 세웠는데, 우리는 이 물을 쓴다. 그래서 몽고정 물을 쓴다 해서 몽고 간장. 아, 몽고의 간장이 아니라. 네네네. 몽고는 지금도 간장이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오, 야, 난 이렇게 확신을 갖고 얘기하는.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아는 게 나와서. 네. 짠한 아니 요거- 일단 털고 보는 거예요. 아닙니다. 나중에 보면 틀린 것도 간혹 틀리긴 나와. 하죠. 요짠 한번 하셔야 됩니다. 이거 저는 와이파이로 가겠습니다. 아, 이거 하도 요청이 많으셔가지고 다음 주에 한 번 더 합니다. 요 잔. 네. 잔? 요거, 네. 아, 잔 이- 구매하실 분들. 네네네네. 요거 요렇게. 네, 유기잔. 자, 유기잔 이게 어떤 장인이 만드신 거라? 네, 거창 유기 장인분들이 만드시는 거고. 네. 거창 유기 어디서 살 수 있어요, 이건? 제 유튜브에 올릴 겁니다. 오, 왜냐면- 비장사하겠다. 그냥 사면 너무 비싸요. 그냥 와. 구매하실 수 있는데 너무 비싸서 한 잔에 7만 원 정도 하거든요. 너무 비싸서 요거요. 이것도 두 개에 6만 원. 그래서 좀 싸게 하나요? 네, 좀 싸게 해서. 네. 한 잔은 MJ 유튜브에 가시면 요 관심 있으신 분들 유기로 만든 다음 거창 주에. 유기 장인들이 만든 잔을 사실 수 있다니까 참고하시고. 또 DM이 와가지고 제가 좀 더 해서 진짜 신제품이랑 하고 싶었는데. 뭔가 짭짤하지 않아요? 맞아요. 간장 맛이 나지 않아? 아니 나만 그런가? 아니 근데 이거 일요편주도 자랑을 좀 하고 싶은 게, 지금 이 글씨 있잖아요. 이거 퇴계 이황 선생님의 글씨입니다. 네. 굉장히 유래와 역사가 깊은, 워낙에 안동이 우리 그 공부를 많이 하는 그런 지역이었잖아요. 그래서 농암종택이라고 지금까지도 명맥을 이어오는 그 종가집에서 만드는 소주고, 사실 이거 우리가 운이 좋아서 저도 처음 먹어봐요. 일요편주를? 일요편주 소주. 나 이거 먹어본 것 같아. 지금 인터넷 제가 방송에서도 소개를 드렸는데, 청주 탁주는 그래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구매 기회가 옵니다. 근데 이 소주는 정말 구매 기회가 없어요. 왜냐면 뭐 언제 오픈합니다 해서 들어가 보면 이미 완판. 생산량이 너무 좋아요. 우리 술도가나 이 저기 뭐죠? 그 양조장들이 술이 여러분들 사기 쉽다고 판단하는데, 술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런데 더 사기 어려워요. 네네네. 진짜 매니아층이 탄탄하고 맞습니다. 많이 생산을 못하기 때문에 좀 발품을 많이 파셔야 됩니다. 저희가 술 소개해드리는 건 정보를 제공하는 거예요. 네. 그쵸?
전명진도 술 한 병 못 얻어 먹어요. 저도 딱히 뭐 아, 사 먹는 구매하신다고 딱히 뭐가 없습니다. 네, 그냥 근데 유기잔에 먹어서 찝찝한가? 아닙니다. 네, 원래 이런 맛입니다. 제가 알기로도. 네. 얘기하면 좀 웃긴데 위스키도 짭짤한 맛이 나는 위스키들이 있거든요. 내가 거짓말하지 말라. 이제 항상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위스키가 짭짤한 맛이 네, 난다고 짭짤한 맛이- 계속 우기는 거예요. 오 그래요? 그리고 한 번도 먹여주지는 않아요. 아 그랬나요? 아 제가 어제 스프링뱅크를 한번 아무튼 그런 짭짤한 위스키가 있는데 이것도 그 묘하게 그 짠맛이 이 혀 끝에 나네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중간에 딴 얘기를 많이 해서 정리주의 역사를 따라서 진짜 긴 대장정을 마친 셈인데 중간에 확 건너뛰어가지고 근데 어쨌든 간에 오랜 시간에 거쳐서 자신만의 방법으로 술을 빚는 분들을 저희는 모두 응원하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분인 것 같은데요. 그 저희 구독자분 중에 한 분이 얼마 전 포항에서 직접 증류소를 운영하신다고 정성스럽게 술을 또 한 잔 보내오셨어요. 요거 한번 따서 요거 한 잔 마시면서 끝낼까요? 그래도 이것도 명품입니다. 그래 아시는 주류대상 저도 이번에 알게 된 건데 작년 재작년 계속 주류대상 대상을 받았던 영일만 소주입니다. 그 대상을 받은. 네네네네. 그래서 그냥 구독자분이시라고 해도 이런 귀한 술을 만든 분이 계시다는 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조금 약간 오해했어요. 저희 방송을 보통 실시간으로 한 15,000명에서 2만 명 정도 많으면 그렇게 보시고 그리고 누적으로는 한 20만 내외 분들이 보시는데 항상 좀 빈정거리고 욕하는 사람들만 있는 줄 알았는데 못마땅하고 박현민 나가 뭐 이런 거 주로 이제 안 좋은 말이 들어오잖아. 그렇죠. 그런 분만 계신 줄 알았는데 술도 보내주시고 오 그러니까요. 감사하다. 못 따나요? 네, 이게 참 힘들게 보내줬는데 못 따나요? 따지지가 죄송합니다. 언제까지 하려고요? 야 이거 큰일 났네. 야 이렇게 분량을 챙긴다고? 이거 야 안 돼? 안 돼요? 잠시만요. 이 생방송인데 그니까요. 못하는구나. 이게 맞뜨잖아요. 빨리 떠들어. 죄송해요. 네. 아니 근데 저 영일만이 영일만은 어떤 역사적 배경이 갖고 있어요? 영일만 같은 경우는 어떤 한 형님이 생각나시긴 하는데 영일만 친구? 아니, 네, 예전에 대구느라고 불렸던 근데 저기 신기한 게 011000 써 있더라고요. 맞아요. 숫자로 영일만을 저렇게 숫자로 브랜딩을 해서 그게 너무 신기했는데 줘봐봐. 안 되겠다 너. 야 이거 진짜 자 오늘은 못 마시겠네. 굉장히 민망한데요? 미리 좀 근데 디자인도 예쁜. 그죠? 네. 요거는 제가 다음 시간이 됐던 다음 네, 다음 한번 시간이 됐던 다시, 음주 시음하는 시간을 꼭 갖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따느라고 노력은 했네요. 네. 약간 굉장히- 위로 올라는 왔네. 이거 미리 좀 흠집을 내왔어야 되는데 그리고 안동소주 이렇게 너무 구하기 어려운 거 말고 조옥화 명인이나 박재서 명인분들이 만드신 안동소주는 이제 구매하실 수 있으니까 그걸 한번 드셔보시면 제작진들이 이거는 일부러 그런 것 같아요. 이거 한번 따봐라 이놈들아. 깜짝 놀랐어요.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대본에는 자 그럼 다 함께 맛을 볼까요? 이렇게 되는데 자다 함께 그냥 쳐다보는 것으로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술과 함께 역사 대장정 증리로드 아랍부터 안동 그리고 포항까지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제가 다음 시간에 주문할 게 있어요. 이제 선거 국면이잖아요. 대통령의 술, 권력자의 술 그거를 두 분이 좀 한번 더 준비를 해주시면 어떨까? 실제로 그 라크 같은 경우가 그 터키의 침 풀지 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야, 안 그래도 컨텐츠 빈약해. 재밌다. 재미없다고 난리야. 벌써 술 얘기하면서 5,000명 나갔어. 진짜로요? 재미없었나? 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R&D 예산 확보를 꿈꾸며 아주 부지런히 달리고 있는 시간이죠. 지식의 낭비 시간입니다. 유쾌한 과학 커뮤니터. 술을 한 잔 마셨더니 얼지 않는 유쾌한 과학 커뮤니케이터 얼음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얼음입니다. 네, 그리고 지난달 국내 유일한 여성 빙하학자로 소개했던 분이죠. 신진아 박사님 다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시자마자 우리 얼음님이 예뻐졌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한 얘기가 아니야. 바빠졌다고 하셨어요? 예쁘기도 한데 아. 바빠졌다. 바빠졌어? 출연 이후에 네, 바빠졌다. 내가 히어링이 안 좋아요 진짜. 이게 문제야. 아니 진짜 여러 가지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계속 잘못 듣는 경우 있어. 그래요? 바빠졌어를 예뻐졌어를 듣고 저랑 많이 친한가? 얘기해도 되나? 그래서 조심하라고. 네. 그래서 내가 네. 예뻐졌다는 말 함부로 하는 거 아니야 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커뮤니케이션에 오류가 좀.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지구님하고 어른님이 왜 나와? 그때. 네, 네. 그때. 네, 지구가 왔었죠. 그때 오시고 나서 책 소개도 하시고 했잖아요. 네. 신 박사님 그 이후에 조금 뭐 반향이 있었습니까? 떨지 말고 입술 떨지 말고 솔직하게 얘기해. 방송 나오고 책이 판매가 확 올라가지고 오. 네, 어. 이세를 찍게 됐습니다. 그래서 와.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은 아예 빙하 곁에 머물기를 주제로 책은 또 안 갖고 오셨네? 아, 그러네요. 어? 저희 갖고 까먹고. 왔는데. 네. 까먹는다고? 아니에요, 제가 갖고 왔습니다. 책 지금 들어옵니다. 네. 네. 아, 감사합니다. 신진아 박사님의 첫 책이죠. 빙하 곁에 머물기. 저도 읽어봤어요 사실은 오. 그동안. 네. 어떠셨어요? 한 권 주고 가셔가지고. 아, 제가 쓴 건 아니죠. 아 그렇군요. 또 본인이 준 것도 아니었죠. 그래서 이 빙하 곁에 머물기 읽어봤고 오늘은 이 책을 중심으로 좀 이 얘기를 나눠볼까. 어차피 또 빙하 얘기니까. 맞습니다. 네. 예, 얼음님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 될 것 같고. 네. 자, 그래서 주변 반응은 나쁘지 않았다. 아, 뭐 네, 그런 네. 데를 나갔냐 뭐 이런 사람은 없었어요? 솔직하게. 아, 그렇지는 않았었고요. 근데 다들 그 유튜브 보고 있다가 갑자기 너가 나와서 깜짝 놀랐다. 그치. 캡처해가지고 막 보내주셨더라고요. 네. 친구들이 볼 땐 진짜 깜짝 놀라고. 네. 네. 그 얼음님도 주변 네. 사람들이 여기 나온다고 할 때 네. 야 뭐 하러 나가냐 뭐 이런 얘기 좀 들은 적 없어요? 뭐 하러 나갔냐는 얘기는 안 들었고 진짜 오랜만에 연락 오는 분들 많았어요. 너 여기 왜 나와? 네, 신기해요. 혹시 다성료 안 필요하니 뭐 이런 거 아니야? 알겠습니다. 자, 오늘 빙하 곁에 머물기에 대해서 좀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그때도 한번 언급은 하긴 했지만 네. 일단 책을 쓴 계기가 뭐였는지 너무나 심심해서 아니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친구가 방송에서 이런 식으로 말하지 말라고 하긴 했는데 진짜 우연히 쓰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냥 글 쓰는 건 되게 좋아했었고 뭔가 표현하고 뭔가 하는 거에 대해서 약간 이제 그런 성향이 있는 사람이긴 했었는데 제가 쓰고 싶은 건 사실 에세이였지 과학책은 아니었었거든요. 근데 우연히 이제 오마이뉴스 대표님이 과학글 한번 써봐라 해가지고 9개 기후 기사를 쓰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보고 편집장님께서 연락을 주셔가지고 우연히, 그러니까 저 과학책은 전혀 아니었거든요. 왜냐하면 저희한테는 과학책은 아무리 교양서적이라고 해도 약간 교과서 같은 느낌 너무 많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 어떻게 과학책 쓰지? 하면서 이제 쓰라고 하니까 써보자 해가지고 쓰게 됐었어요. 그래서 쓰는 과정 동안은 굉장히 왜 저한테는 아무도 쓰자고 안 하죠? 쓴 글이 없으니까. 조금만 있어봐. 네. 그래서 그 과정이 되게 험난했어요. 왜냐하면 과학글을 좀 쉽지 읽어봐야 않았구나. 써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포맷으로 써야 될까 시행착오가 되게 많았었어요. 근데 저는 독자로서 말씀드리는데 솔직히 얘기하면 과학적인 설명보다 거기에 에세이 중간중간에 있는 개인적인 단상들 있잖아요. 네. 나는 그게 더 재밌었어. 맞아요. 많은 분들이 그 말씀해 주셨어요. 네. 얼음님은 책 보면서 좀 공감가는 부분이나 이런 게 좀 더 남달랐을 것 같아요. 정말 깜짝 놀랐던 게 사실 친구들이 책을 쓰면 저는 사실 친구에 가까워서 친구가 책을 쓰면 큰 기대를 여사친? 안 한. 여사친 동료 직장 직장 동료. 네. 성극기 기대를 안 하고 딱 봤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게 왜 재밌냐면 일단 이 책에 나와 있는 인물들의 한 80%를 제가 아는 사람들이니까 아는 사람들의 그 행동 짓거리를 이제 보게 되는구나. 맞아요. 그리고 근데 저는 남극에 갔다 왔는데 이제 이 책에 보면 그린란드에 갔다 온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
그럼 이제 저도 이게 남극과 북극이 비슷할 것 같은데 이게 좀 다른 것도 있고 갑자기 왜 이렇게 잡생각이 많이 네. 두 분이 책을 써도 재밌겠다. 그래서 남극 남자 북극 여자. 남남북녀 그래서 약간 그 로맨스로 가는 거야. 아니 소설로 과학자 두 명이 한 명은 남극에 있고 한 명은 북극에서 네. 우연히 어떤 수신을 하게 되는 거야. 네. 그러면서 벌어지는 네. 똑같은 얼음인데 다른 얼음들 만나고 뭐 이런 이제 한번 써봐 둘 다 요 남극 여자 북극 여자 남극 남자 남극 남자 북극 여자 네. 만날 수 없는 사이. 그쵸 영원히 못 만나는 거야. 극과 극 우리 실제 관계랑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아무튼 그래서 공간 가는 네, 공간 가는 분이 많았다. 그렇군요. 우리가 사실은 그냥 보통 이 과학자들, 뭐 연구원들하면 이제 책상 앞에 조용히 앉아서 흰가운을 왜 입는지 모르겠는데 흰가운을 입고 뭔가 막 이상하게 알 수 없는 그래프들을 분석하고 뭐 이런 걸로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제 신진아 박사님 책을 읽으면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맞아요. 또 막 뭐 군용기 타고 저도 군용기 타봤습니다만 진짜 힘들잖아요. 네. 어떤 걸 타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군용기 타면요 여러분 왜 그 그물망 같은데 영화 보면 막 그 대북으로나 뭐 이런 그 네이비실 대원들이 막 거기서 잠자고 막 이러잖아요. 잠 못 자요. 너무 배겨요. 맞아. 힘들어. 네. 엄청 시끄러워서 이만한 그 맞아요. 소음 그 방지해주는 헤드폰을 끼고 그 안에 또 인이어 이어폰도 끼고 이래야 되고 그리고 당연하지만 저기 기내 서비스가 없기 때문에 개인 샌드위치를 다 가져가요. 군용기 탈 네. 때는 내가 맞아요. 이마트나 편의점 들러서 먹을 거 다 사가지고 가야 돼요. 저는 여러 번 타봤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군용기를 타고 막 얼음판 위에 내리고 극한의 땅을 다니고 뭔가 이 현장 체험 뭐 이런 느낌이 더 많은 것 같이 보이는데 그런 거가 좀 잘 맞습니까? 그런 걸 기대하셨습니까? 아니면 연구실에서 데이터 분석하고 이런 삶을? 사실 제가 과학 자체가 지질학과다 보니까 거의 지질학과는 현장 업무가 기본적으로 딸려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할 줄을 알긴 했었거든요. 이런 일을 할 줄은 몰랐겠죠. 네, 극지옥 가게. 이런 일을 할 줄은 알았는데 이런 일을 할 줄은 지금 네. 네. 근데 생각외로 저희는 극지옥을 가는 횟수가 사실 그렇게 쉽진 않아가지고. 맞아요. 그래서 좀 갈급하신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어른님도 얘기할 네. 때마다 언뜻 나 한 번 다시 더 가고 싶다. 맞아요. 누가 안 보내주나 이런 얘기 네. 농담처럼 했잖아요. 맞아요. 과학자들이 좀 기회가 많으면 좋은데 왜 그렇게 기회를 얻기가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빙하 시추를 하는데 시추하는 그 기술자가 가는 게 더 맞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시추하러 가는데 돈 너무 많이 들고 돈이 많이 드는. 너무 많이 들어가는 직업이라서. 예. 근데 이게 또 돈이 많이 들기도 하는데 예. 또 이게 이 호흡이 굉장히 긴 연구다 보니까 맞아요. 쉽사리 돈을 많이 투입하기가 또 쉽지 않은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뭔가 나오는 게 없고 네. 계속 돈만 들어간다는 그렇죠. 생각을 하는구나. 네. 아니, 투자하는 국가라든지 기관들이 맞습니다. 이거 안 할 수는 없고 네. 하긴 하는데 얘들은 돈 줘봐야 네. 성과를 못 가져오는 애들이니까 네. 그냥 숨만 붙여놓자. 그리고 실제로 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 꽤 많은 게 네, 맞아요. 실험실에서 연구를 하지만 실제 내가 이 샘플을 어디서 갖고 왔는지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가고 싶은 사람이 많은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신진아 박사님 정도 급이 되지 않으면 못 가는 거죠. 아니 두 분 다 좀 네. 다시 또 한 번 좋은 기회가 있어서 네. 물론 이제 모르겠습니다. 뭐 제가 그 세계를 모르니까 근데 한 번 갔던 분들이 두 번 혹은 세 번 갔을 때 또 다른 것들이 보이잖아요. 맞아요. 처음 간 사람들이 보는 것은 되게 좀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첫 경험은 되게 다 비슷한 기억들을 갖게 되고 반복했을 때는 깊이가 달라지고 안목이 달라지는데 네. 그냥 넌 한 번 갔으니까 다른 사람한테 양보해. 이거는 그렇게 과학적 태도는 아닌 것 같아. 맞는 거 같아요. 이 사람들 한 번씩 갔다 왔으니까. 아니요, 너무 중요한 얘기인 네, 것 같아요. 맞아요. 확실히 가서 실제로 보니까 보이는 게 확실히 다르고. 다르죠. 네, 한 번 더 가면 더 많이 보일 것 같아요. 경험이 참 무시 못할 것들이 네. 보면. 자, 어쨌든 빙하 얘기하고 있는데 빙하하면 이제 보통 남극, 북극 떠올리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훨씬 더 다양한 곳에 존재한다는. 네,
일단 설선이란 개념을 좀 이해하면 좋을 텐데요. 설선이라는 곳이 눈이 내리고 이것들이 녹지 않고 계속 쌓일 수 있는 최소한의 높이를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등산을 하게 되면 등산하면 올라가면 갈수록 춥잖아요. 그래서 산으로 올라가면 온도가 계속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아주 높은 고산에는 빙하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눈이 녹지 않고 쌓일 수가 있는데 그 지역이 대표적으로 히말라야, 혹시 적도 같은 경우에는 킬리만자로. 그래서 꼭 극지역 아니더라도 그 적도의 고산이라든지 그런 지역에 빙하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보통 빙하라고 부르는 기준은 뭐예요? 아, 빙하? 빙하라는 말 자체는 얼어있는, 책에도 나와 있는데 얼어있는 강이라는 뜻이에요. 뭐냐면 눈이 내려서 엄청나게 오랜 기간 동안, 보통 이제 수백 년, 뭐 수천 년 이렇게 되는데, 그럼 무게가 무거워지잖아요. 그렇죠. 그럼 무게에 의해서 눌러져서 얼음이 된 거. 네, 그래서 흐르는 거. 이런 걸 빙하라고 합니다. 아, 그 하자가 흐를 하자인가? 네, 하천할 때 네. 하자. 네. 아, 하천할 때 하자는 아니구나. 강하. 그건 네. 아니야. 그렇군요. 그러면 뭐 백두산이나 뭐 빙하는 없다고 알겠네요. 그럼 매번 녹아버리니까. 맞아요. 없어요. 네. 어느 정도 높이가 굉장히 높아야 돼요. 그래서 네. 실제로 아프리카에 아까 네. 킬리만자로 말씀하셨는데, 킬리만자로가 기후변화가 이제 지속이 되면서 뭔가 많이 녹아요. 이제 지구온난화가 되면서 이제 녹아서 미국에서 아, 이거 우리 다 녹기 전에 뚫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지금은 거의 없어졌는데 아마 다 녹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빙하, 예전에 뚫어놓은 빙하는 있어요. 실험실. 우리 그 왜 빙하 보유국 뭐 이런 말도 한다는 오, 맞습니다. 네. 우리는 비록 한라산이나 백두산이나 우리 네. 영토에서 빙하가 나오진 않지만 뭐 어디 있는 거죠? 우리는 뭘 모르고 있는 거지? 저희는 이제 장보고 기지가 있기 때문에. 아, 네, 장보고 기지. 해외에서 때문에. 원유 시추하듯이 그런 거구나. 아, 이게 네. 재밌는 게 우리나라 빙하학, 그러면 빙하학자 1호 학자가 인하대학교 홍성민 교수님이신데, 그리고 이제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같은 동문이잖아요. 그 그레노블 대학교에서 맞아요. 학위를, 프랑스 그레노블 대학이 그레노블 대학 알지? 네, 메카예요. 우리 자매 대학이잖아. 아, 맞습니다. 네, 거기 연구 결과 많이 소개했거든요. 깜짝 놀랐어 지금. 그럼요, 우리 자매 대학이 많아요. 우리가 인용하면 자매 대학이라고 해. 네, 코펜하겐 대학도 자매. 우리 자매 대학이고. 네. 되게 이상한 연구하는 대학들 맞습니다. 많잖아. 그런데 그 랩 이제 지도 교수님이 은퇴를 하면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실험 장비들이나 이런 것들을 제자들한테 물려주잖아요. 근데 그때 홍성민 교수님을 불러서 그 실험실에 있는 빙하를 다 물려준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가 채취하지 않았는데 남극에 유명한 빙하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러시아의 보스톡이라든지 아니면 일본의 돈부치, 이런 빙하들이 있는데 그거를 우리나라에서 보관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빙하 보유국이 됐구나. 재밌는 게 외국 이제 과학자들이 우리나라 실험실에 놀러 왔는데 그거 보고 싶다고. 그래서 그걸 보고 간 적도 있어요. 아니 뭐 몰랐던 것처럼 계속. 몰랐어요. 몰랐어요. 아, 그때는 외국에 있었어요. 빙하학자가 빙하학자가 그걸 몰랐다고? 그 당시에는 신 박사가 이제 외국에 있었고. 내가 프랑스에 있었대. 네. 아무리 외국에 있었어도 그걸 모를 수가 있나? 갑자기 상당한 의심이 드네. 그냥 빙하 곁에만 머무는 거 아닙니까? 아, 거기는 엄청나게 또 많은 빙하가 있기 때문에 모를 수도 있습니다. 네. 책에도 이제 나와 있는데 박사님은 이제 빙하 코어 속의 이산화탄소 같은 걸 연구한다 그랬잖아요. 네. 그리고 이 연구가 어떤 기후 변화에 되게 중요한 열쇠다 이런 네. 표현도 책에 써 있기도 한데, 그건 이제 제가 이렇게 쭉 읽으면서 일반인 입장에서는 그렇겠구나 이렇게까지는 읽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내 삶이나 우리가 사는 이 당대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지? 안다는 것과 영향을 주는 건 좀 다르잖아요. 네. 근데 어떤 영향을 주는 거지? 왜 이 연구를 우리는 계속 해야 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빙하 데이터로 일단은 얻은 자료가 80만 년 정도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데이터를 이제 보면은 인류의 영향이 거의 없었을 때 이산화탄소 농도가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이 데이터를 보게 되면 이산화탄소 농도가 뭐 180ppm에서 280ppm 사이로 왔다 갔다 거리고 있거든요. 근데 인류 활동 영향으로 인해서 지금 이산화탄소 농도가 420ppm 레벨로 굉장히 많이 껑충 뛰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로 인해서 지구 평균 온도도 1도씨 이상으로 상승하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계속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증가시키게 되면 지구 평균 온도가 굉장히 계속 상승하게 되고, 우리가 막 그러잖아요. 뭐 판다가 멸종 위기종이다. 근데 우리가 이제 멸종 위기종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돼요. 무섭게 얘기를 무서운데요? 그래요? 멸종 위기종. 우리 멸종 위기종이야 이 얘기를 너무 무섭게 하는데, 네. 과학자가 얘기하니까 더 무서운데?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지금 이산화탄소 네. 갑자기
이산화탄소가 이제 영향을 계속 주잖아요. 네. 만약에 어떤 날을 특별한 하루를 딱 정해서 자, 전 세계의 시민들이, 시티즌들이, 지구촌 사람들이 네. 지금부터 20초간 숨을 참는다. 어. 이거 도움이 됩니까? 이산화탄소 억제에? 그건 잘 모르겠어요. 옛날에 유명한 일화가 떠오릅니다. 네. 중국 사람들이 어. 다 같이 점프하면 지진 나냐. 아, 지구 자전에 영향을 그런 느낌을 지금 약간 과학적 근거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물리량을 계산했을 때는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엄청난 양일 텐데? 엄청난 양이긴 하긴 할 것 같긴 해요. 그래요? 수십억 명의 인구가. 그래서 잠시 자. 상황봤자 다시 또 숨을 숨을 쉬어야 쉬잖아요. 더 쉬어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럴 수도 있네요. 그러니까 자, 이제 지금부터 이산화탄소 억제 시작. 이렇게 네, 하니까 네, 그렇죠. 네. 총량은 같다.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똑같아지는데 네. 약간 늦출 수는 있지 않을까? 몇 초.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그 어른님도 네. 똑같진 않지만 좀 다른 방식으로 빙하를 연구하고 계시잖아요. 뭐 네. 빙하에서 녹아나온 물, 그다음에 먼지. 이게 이제 신 박사가 하는 연구와는 어떻게 다른가요? 사실은 다르다가 비슷한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지금 사람들이 잘 안 믿어요. 아무리 뭐 안다고 해도 지금 이산화탄소가 많아졌고 이제 곧 온도가 올라갈 거고 우리가 위험해요. 아무리 얘기해봤자 안 믿거든요. 안 믿겨요. 그렇죠. 사실. 네. 그거를 믿을 수 있게 증거들을 수집해 가는 게 이제 동일하다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 자연이나 환경, 그래서 언젠가 이 프로그램에 뭐 빠르면은 환경의 날부터 시작해서 한 달에 한 번이나 뭐 3주에 한 번이라도 환경 얘기를 꼭 다루는 꼭지를 만들고 네. 싶거든요. 지금 논의 중이긴 한데. 음. 근데 저는 왜 그런 생각이 들었냐면, 저도 그런 환경론자가 아니었는데 왜 그런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한 1년 정도 제주도에서 살면서 지금도 왔다 갔다 하지만 네. 낚시를 하잖아요. 네. 점점 안 잡혀요. 맞아. 그러니까 똑같은 노력과 똑같은 수고와 똑같은 물때와 뭐 여러 가지 조건을 맞춰도 이 해양 생태계가 바뀐 것 같다는 느낌이 확 들어요. 그게 당장 나의 재미, 뭐 나의 삶에 영향을 확 주니까 야, 이거 올해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저도 지금 근데 늦지 않았거든요. 그 지금 대한민국 과학 축제 하는 기간이거든요. 지금 이번 주가. 그래가지고 저는 어저께까지 대전에 있다가 올라왔는데. 그래서 이따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이따 올라오겠어요. 너무 너무 더워요. 이게 여기 서